저녁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며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듯한 낯선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박민준의 작은 발걸음이 조용하지만 불안하게 들렸다. 10살 난 그 소녀는 나뭇가지를 줍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의 눈에 온몸을 굳게 만드는 광경이 들어왔을 때 한 무리의 대한민국 육군 군인들이 숲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서 거의 쓰러져가는 낡은 폐초소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멈춰섰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린 것은 군인들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를 알기 때문이었다. 그 초소는 평범한 건물이 아니었다. 몇 주 전 호기심에 이끌려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적이 있었다. 그는 숨겨진 작은 기계처럼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벽의 틈새를 들췄을 때 수상한 색깔의 케이블들이 낯선 금속 상자에 연결된 것을 보았다. 민주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군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다가가는 것을 보자 공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전문가처럼 보였고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치명적인 함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단지 어린아이였고 그의 목소리는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침묵한다면 몇 초 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한 군인이 문을 확인하라는 신호로 손을 들었을 때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그는 덤불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발은 너무 빨라 거의 넘어질 뻔했고 그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 초소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외침이 숲의 정적을 갈랐다. 군인들은 일제히 돌아보았다. 몇몇은 이제 그들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소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민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나이대에서는 보기 드문 용기가 담긴 눈으로 그들을 마주 보았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숲을 감쌌다. 군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일부는 소년이 정말로 실제하는 위협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주변 땅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분대장 김진철 대위라고 불리는 강인한 인상의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날카롭지만 침착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폭탄이라고 했나? 그가 낮게 물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민준이 마른 침을 삼키기에 충분했다. 소녀는 두 손을 떨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의 용기는 이제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김대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2명의 부대원에게 재빨리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초소 주변의 흔적을 살피기 위해 몸을 낮췄다. 그동안 민주는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으려 숨을 참으며 초조하게 서 있었다. 네가 본 것을 말해봐. 대위가 다시 말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명확하게 기억해내려 애썼다.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전선이 많이 있었고 조용히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구멍 난 널빤지 틈으로 봤어요. 그의 옆에 있던 군인이 고개를 들었다. 대위님, 설명이 급조 폭발물과 일치합니다.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군인들의 얼굴이 즉시 심각해졌다. 김대위는 이번에는 약간의 감탄이 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은 보통 이런 곳에 가까이 오길거리는데 어떻게 알았지?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냥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이곳으로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닌다는 걸 기억했어요. 만약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의 말엔 목이 메어 끊겼다. 김대위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거다. 바로 그때 초소 방향에서 아주 작지만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들렸다. 한 군인이 소리치기에 충분한 소리였다. 진동 센서입니다. 후퇴. 김대위는 재빨리 민준을 뒤로 끌어당겼고 분대 전체가 동시에 몸을 숨겼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긴장감 넘치게 변했다. 땅이 마치 그 아래 숨겨진 무언가에 반응하듯 미세하게 진동했다. 민주는 김대위가 그를 뒤로 당길 때 넘어졌다. 하지만 대위는 즉시 그를 일으켜 세워 큰 나무줄기 뒤로 밀어넣었다. 분대 전체가 숙련된 속도로 엄폐 자세를 취했다.
뼈를 애는 듯한 긴장감에 그들의 숨은 재섰다. 몇 초가 소리 없이 흘렀다. 폭발도 불꽃도 없었다. 오직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너무나 고요해서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게 만들었다. 센서는 활성화됐지만 즉시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탐지 장비를 든 한 군인이 속삭였다. 그는 녹색 줄이 그어진 작은 화면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종류의 기폭장치는 보통 목표물이 더 가까이 접근했을 때 폭발하도록 설정됩니다. 김대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스템을 작동시킨 거군. 누군가 정말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걸 설치했어. 그의 시선은 여전히 숨어서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바라보고 있는 민준에게로 향했다. 상자를 하나만 본 게 확실한가? 그가 물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 이상인 것 같았어요. 바닥에서 나온 케이블도 있었어요. 그때는 무서워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다른 군인이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만약 회로가 닫힌 구조라면 주함정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터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김대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처리할 거다. 그는 2명의 분대원에게 경계선을 형성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머지는 안전한 각도에서 초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척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더 깊은 숲속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군인들이 반사적으로 총을 들어 올렸다. 그들의 몸이 굳어졌다. 민주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자신을 껴안았다. 그 발소리는 큰 동물의 것이라기에는 너무 가벼웠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김대위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눈은 나무 뒤의 어둠에 고정되었다. 누구 혹은 무엇이 나타날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자가 나타났을 때 분대 전체가 시선을 날카롭게 했다. 멀리서 누군가 엿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큰 나무줄기에 반쯤 가려져서 있었다. 그의 몸은 단지 어두운 실루엣으로만 보였다. 저녁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그 인물의 모습을 조금 드러냈다. 그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의 어깨에는 가방인지 다른 장비인지 모를 무언가를 메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두려움이 아닌 훈련의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김대위는 부대원들에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신호로 한 손을 들었다. 2명의 군인이 한 걸음 물러나 더 낮은 자세를 취했고 다른 이들은 그 의문의 인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민주는 불규칙한 호흡을 하며 나무 뒤에 숨어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인물은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도망치는 대신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마침내 땅거미가 그의 얼굴을 비췄다.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을 한 강인한 인상의 젊은 남자였다. 그의 관자놀이에는 날카로운 것에 갓 긁힌 듯한 작은 상처가 있었다. 총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컸다. 공격할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했을 겁니다. 김대위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답했다. 누구고 이 함정 주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남자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당신들은 늦었소. 그 초소는 이틀 전부터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설치한 놈은 아마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거요. 그의 시선이 잠시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여기 없었어야 했어. 민준은 그 남자의 말투에 몸이 굳었다. 무언가 그를 불편하게 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남자가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주 기폭 장치를 건드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아시오. 김대위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 질문에 답해. 누구냐고?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평온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 미소였다. 그냥 숲 한가운데서 폭탄이 터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두죠. 하지만 당신들은 지금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마치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군. 한 군인이 말했다. 남자는 어깨에서 작은 검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땅에 두었다.
내가 처음 이 장치를 해체했소. 아니, 시도했지. 하지만 누군가 두 번째 함정 메커니즘을 다시 설치했어. 그는 어두운 초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믿으시오. 그건 군인들을 위한 게 아니었소. 훨씬 더 중요한 누군가를 위한 거지. 그의 말은 낡은 초소의 폭탄 함정보다 더 큰 미스터리의 문을 여는 듯 새로운 긴장감을 남겼다. 의문의 남자가 말을 마쳤을 때 정적이 다시 공기를 짓눌렀다. 군인들은 그가 아군인지 새로운 위협인지 판단하려 애쓰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김대위는 여전히 긴장된 몸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정말 그 장치를 해체한 적이 있다면 증명해봐. 네가 아는 것을 보여줘. 남자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눈앞에 무장 집단을 믿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듯했다. 내가 모든 것을 보여주면 당신들은 내 지시에 따라야 하오. 그가 말했다. 작은 실수 하나에 우리 모두 사라지는 거요. 김대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이라면 따르겠다. 남자는 쭈그려 앉아 검은 가방을 열었다. 민주는 나무 뒤에서 엿보며 작은 장비들, 케이블 절단기, 얇은 펜치, 휴대용 진동 센서, 그리고 설계도가 어지럽게 그려진 종이 한 장을 보았다. 지켜보던 군인들조차 감명받은 듯 보였다. 이틀 전에 이걸 발견했소. 남자가 노트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기폭 장치 회로는 아마추어의 설계가 아니야. 이중 구조 시스템이지. 하나는 일반인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오. 그는 김대위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 목표물은 오늘 밤 이 숲을 지날 누군가요. 누구지? 김대위가 재빨리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진 않소.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함정은 무작위로 설치되지 않아. 그는 초소를 가리켰다. 위험한 부분은 안의 상자가 아니오. 바닥 아래에 주 제어판이 묻혀 있어.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거리 센서에 연결되어 있지.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림자만으로도. 김대위는 땅을 건드리지 않고 살피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정면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군. 맞소. 그리고 예비 기폭 장치가 작동하면 폭발은 당신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요. 한 군인이 총을 더 높이 들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혼자 여기에 있는 거지? 이걸 설치한 집단의 일원인가? 남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거의 모욕감을 느낀 듯했다. 내가 그들 편이었다면 당신들은 이미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을 거요. 김대위는 긴장을 막기 위해 손을 들었다. 그만. 그리고 그는 의문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계획이 뭐지?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들어가야 하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그리고 저 아이, 그가 민준을 가리켰다. 우리와 함께 가야 하오. 그 아이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케이블의 위치를 본 적이 있어. 모든 시선이 즉시 민준에게로 쏠렸다. 소녀는 긴장과 혼란 속에서 몸을 고추 세웠다. 제가 갈게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떨렸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직접 대답하지 못했다. 안 돼. 민주는 그들이 농담하는 것이라는 신호를 찾으며 군인들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미소도 웃음도 없었다. 오직 그의 배를 차갑게 만드는 진지함 뿐이었다. 김대위는 한숨을 쉬고 민준의 키에 맞춰 몸을 낮췄다.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부 케이블 위치를 본 사람은 너뿐이다. 내 정보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민주는 고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단지 어린아이였지만 어쩐지 모든 눈이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의문의 남자가 덧붙였다. 넌 아무것도 만지지 않을 거야. 그냥 위치만 가리켜주면 돼. 그 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민준을 조금은 안심시켰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해볼게요. 마침내 그가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대위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두 번째 함정은 지면 압력의 변화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 의문의 남자는 초소의 서쪽 방향을 가리켰다. 뒤쪽으로 들어간다. 저 두 개의 큰 바위 사이 좁은 길로. 폭탄 설치자는 보통 그 통로가 사람이 지나가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는 기어갈 수 있어.
군인들은 높은 정밀도로 장비를 점검하며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 진지한 준비 과정 속에서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것을 보았다. 김대위는 훈련에 사용되는 작은 예비 헬멧을 가져와 민준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헬멧은 조금 컸지만 그를 조금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일행은 그 두 개의 큰 바위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덤불이 그 작은 길을 가리고 있었고 그 너머의 공기는 마치 비밀을 품고 있는 듯 더 축축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의문의 남자와 김대위 뒤에서 기어갔고 다른 두 군인이 그들의 뒤를 엄호했다. 몇 분 후 그들은 초소에 더 어둡고 조용한 면에 도착했다. 이 각도에서 보니 건물은 허술해 보였다. 하지만 민준의 소름을 돋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들은 윙윙거리는 소리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접근했을 때와 똑같이 의문의 남자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저거다. 주 기폭장치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어. 김대위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케이블을 봤던 곳을 가리켜봐. 가까이 가지 말고 가리키기만 해. 민준은 낡은 창문 아래 갈라진 널빤지 틈새를 향해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바로 그 순간 초소 바닥에서 작은 삐걱 소리가 났다. 모두를 즉시 숨죽이게 만드는 미세한 경고였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군인들의 목덜미 핏줄을 곤두서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의문의 남자는 즉시 손을 들어 모두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여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 다음 속삭였다. 바닥이 부서진 게 아니야. 부분적으로 작동된 압력 스위치요. 민주는 숨을 참았다. 그럼 터진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남자가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누군가 두 번째 경계 모드를 활성화시켰다는 뜻이요. 김대위는 기어서 가까이 다가갔다. 자세를 계속 낮춰.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고 확신하나? 그가 말했다. 우리가 추가적인 진동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말이요. 그들 뒤에 있던 군인들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더위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들은 많은 위험에 직면해 봤지만 이런 다층 구조의 함정은 차원이 달랐다. 고요하고 보이지 않으며 치명적이었다. 의문의 남자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케이블이 나오는 곳을 정확히 어디서 봤지? 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고 더 명확하게 가리켰다. 저기 아래, 검게 변한 널빤지 근처요. 남자는 좁은 틈새로 엿보았다. 맞아. 분리 모듈이 있군. 만약 측면 기폭 장치를 끄지 않고 주 케이블을 자르면 바닥이 무너질 거요.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모두 이미 그 결과를 이해했다. 김대위는 긴 숨을 내쉬었다. 좋아. 천천히 하자. 민준아, 내 뒤에 있어. 민준은 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차가운 큰 바위에 등이 닿을 때까지 물러섰다. 하지만 의문의 남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소리가 나타났다. 뒤쪽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거의 들리지 않게, 딸깍, 함정 소리도 바닥 소리도 아닌 무기에서 나는 소리였다. 의문의 남자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움직임은 반사적으로 빨랐다. 우리 뒤에 누군가 있소. 후방을 경계하던 군인이 총을 들었지만 너무 늦었다. 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을 치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그들의 위치를 우회하며 움직였다. 김대위는 낮지만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경계선을 유지해. 그가 초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민주는 무릎을 껴안았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그 그림자를 쫓았다. 처음부터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아마도 폭탄 설치와 관련된 사람일 것이다. 경계병이 외쳤다. 동쪽 방향 접촉.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온 것은 총알이나 공격이 아니라 차갑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당신들은 그 초소를 건드리면 안 됐어. 그가 말했다. 계속한다면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릴 거야. 그 목소리에 분대 전체가 침묵했다. 의문의 남자는 그 억양을 알아차린 듯 몸이 굳었다. 민주는 나무들 사이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을 때 몸을 떨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만난 누구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림자는 마침내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얇은 천으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경고하러 온 사람 같지 않고 공격하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는 사람 같았다. 군인들은 즉시 반원 형태로 진영을 갖추고 민준과 작전 중심부를 보호했다. 민준 근처에 의문의 남자가 굳어졌다.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검은 재킷의 남자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랜만이군.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끼어들지 않는 법을 배웠을 줄 알았는데. 김대위는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서로 아는 사이인가? 의문의 남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유감스럽게도 검은 재킷의 남자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극적으로 굴 필요 없어. 난 내 일을 할 뿐이야. 그 초소는 한 명의 목표물을 위해 설치됐어. 그는 경멸적인 태도로 군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연히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거고. 김대위는 총을 약간 들어 올렸다. 목표물이 누구든 이 함정은 다른 사람들도 위협하고 있어. 우리가 행동하기에 충분한 이유지. 검은 재킷의 남자는 눈앞의 총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두려움 없이 손을 들었다. 만약 당신들이 이걸 막으면 그 파장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다. 무슨 파장? 한 군인이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저 꼬마. 저 녀석 때문에 문제가 더 빨리 터졌군.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다. 전 그냥 도우려고. 틀렸어. 남자가 말했다. 네가 기폭장치를 앞당긴 거야. 아이들은 항상 부주의하지. 의문의 남자가 갑자기 민준 앞에 서서 그를 보호했다. 그 아이에게 손대면 내가 이 숲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지. 공기가 멈춘 듯 분위기가 급격히 팽팽해졌다. 김대위가 끼어들었다. 그만. 너희 둘은 무언가 아는 것 같군. 설명하거나 너희를 위협으로 간주하겠다. 검은 재킷의 남자는 대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폭탄은 당신들이나 민간인을 위한 게 아니야.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설치됐지. 위험한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고 오늘 밤 여기를 지날 거다. 뒤에 있던 군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남자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보다 더 나빠. 의문의 남자는 숨을 참았다. 그리고 이 폭탄이 그를 막기 위한 당신들 계획이었군. 그가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확실히 하려는 거지. 검은 재킷의 남자가 대답했다. 이제 비켜. 폭탄이 제 역할을 하게 둬. 김대위는 즉시 거절했다. 우리 작전 중에 민간인 대피 없이 위험 지역을 방치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예정대로 폭탄을 해체할 거다. 검은 재킷의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방해물이 되는군. 그의 손이 천천히 재킷 안으로 움직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의 손 움직임은 반사적인 반응을 촉발했다. 군인들은 즉시 총을 겨누었고 김대위는 어떤 위협이든 막아낼 준비를 하며 몸을 고추 세웠다. 그러나 상황이 폭발하기 직전 민준 옆에 있던 의문의 남자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안 돼! 그 외침은 순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검은 재킷의 남자는 멈칫하더니 재킷 안에서 천천히 작은 물체를 꺼냈다. 권총이 아니었다. 튜브 모양의 작은 송신기였다. 빨간 불빛이 빠르게 깜빡였다. 이건 예비 기폭장치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이걸 누르면 한 번의 섬광으로 모든 게 끝나. 당신들을 포함해서. 민주는 숨을 참았다. 김대위조차 모든 움직임을 다시 평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던 의문의 남자는 동요하지 않았다. 넌 누르지 않을 거야. 넌 저 폭탄이 온전해야 하거든. 목표물이 너무 빨리 죽으면 데이터도 사라지니까. 검은 재킷의 남자는 그렇게까지 속을 읽힐 줄은 몰랐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숲도 결과를 기다리는 듯 나무들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아무런 예고 없이 의문의 남자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상대방의 발을 향해 작은 돌을 정확히 찼다.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 1초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였다. 오른쪽의 군인이 즉시 그 순간을 이용해 민준을 안전한 후방으로 끌어당기며 뛰어들었다. 김대위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 부대원과 위협 사이의 경로를 확보했다.
검은 재킷의 남자는 리듬을 잃고 반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초소 안에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빠른 째깍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주 기폭 장치가 작동했어. 의문의 남자가 외쳤다.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김대위는 민준을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모두 초소에서 떨어져. 군인들은 흩어졌다. 그 허술한 건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졌다. 검은 재킷의 남자는 송신기를 누르려 했다. 하지만 불빛이 비정상적으로 깜박였다. 작동하기 시작한 기폭장치의 진동에 모듈이 이미 방해를 받은 것이다.